이번 여왕의 집 46화에서는 강재인이 DH홀딩스로 이직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47화에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강승우의 진짜 어머니가 강미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YL그룹 내부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과 충격의 연속인 47화의 하이라이트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강미란이 정호성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김도윤 본부장이 조카라는 걸 왜 숨겼어요? 미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호성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숨긴 적 없어. 미리 알려줘야 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지. 그의 담담한 대답 뒤에는 깊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호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조카 김도희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YL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 말이죠. 미라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DH홀딩스의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살리려 했던 그녀의 판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럼 강재인을 스카우트한 것도 당연히 계획된 일이지. 우리 조카가 제대로 복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준 거야. 정우성의 차가운 말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패트릭이 알고 보니 최대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시겠어요? 강미란은 지금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DH홀딩스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완전히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정우성은 처음부터 김도희의 복수를 위해 YL그룹에 접근했고 강재인까지 끌어들여서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란이 조카를 배신하고 황기찬 편에 선 모든 선택들이 결국 적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정윤희의 치킨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자영과 정윤희가 가게 한쪽에서 화분의 위치를 놓고 상의하고 있는 모습을 도민준이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다 두면 손님들 눈에 잘 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입구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여자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도민준은 속으로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로 많이 지내나 보네. 어쩐다. 누군지 서로 알면 큰일 날 텐데. 도민준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바로 김도희를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윤희가 김도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사람이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친해지고 있는 상황이 그에게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김도희를 죽인 최자영과 김도희의 친어머니 정윤희가 지금 한 공간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윤희는 자신의 딸을 죽인 원수와 매일 함께 일하며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최자영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 채 점점 정윤희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도민준은 이 폭탄 같은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DH홀딩스의 새로운 디자이너로 YL그룹 회장실에 당당하게 들어선 강재인. 정우성이 황기찬에게 재인을 소개하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이신 YL그룹 사주였던 고 강규철 회장님 따님입니다. 조카니까 잘 아시겠네요. 황기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인이 DH홀딩스와 연결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패트릭이 김도윤의 삼촌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앞으로 저희 회사 일정은 강재인 디자이너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우성의 선언에 강세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전처가 차지하게 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회사 내부 사정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떻게. 하지만 제인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부인이라뇨? 전 YL그룹의 주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회사 창립자의 딸이에요. 누구보다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순간 회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인의 달라진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김도희를 죽인 것도 모자라 커프스 단추 증거까지 잡힌 상황에서 이제 전처 강재인이 적의 편에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황기찬은 갈수록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재인을 상무실로 불러들인 강미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김도희 대리를 죽인 사람이 엄마가 아니고 강승우라고 할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 저는 진실만 밝히려는 거예요. 진실? 미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 엄마 살리고 우리 승우를 살인범으로 몰아갈 생각인 거잖아. 승우는 내 아들이야. 제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다른 것이었죠. 고모가 승우를 친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래, 맞아. 미란이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승우를 차기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네가 방해된다면 너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그 순간 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란이 단순히 모성애 때문에 승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승우를 통해 YL그룹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조카인 저보다 승우의 권력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네요. 중요하고 말고 승우는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야. 네가 아무리 강규철의 딸이라고 해도 여자는 여자일 뿐이야. 미란의 눈에는 관계에 가까운 욕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제인을 배신하고 황기찬 편에 섰던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인은 이미 미란이 승우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모성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밝혀진 건 미란이 단순히 아들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승우를 통해 YL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옳고 그름도 조카에 대한 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승우를 차기 회장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YL그룹의 실세가 되는 것만이 목표인 거죠. 최자영이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일치율 99.9%,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승우와 강미란이 친모자 관계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자영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란이 승우의 병문안을 그토록 칼같이 왔던 이유, 승우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이유, 그리고 YL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모든 갈등의 진짜 이유까지. 그러니까 미란이가 승우를 낳고 나를 속인 거였다고? 자영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는지 깨닫고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 강규철이 혼외자를 데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신우이가 낳은 친조카였던 것이죠. 강미란, 네가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자영이 1화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강승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진짜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자영은 지금까지 남편 강규철이 바람을 피워서 생긴 아이라고 생각하며 승우를 미워해왔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보세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그 아이를 봐야 하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바로 그 감정들이 김도희의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승우에 대한 미움과 질투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자신의 시누이가 낳은 조카였던 거예요. 만약 강규철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승우는 내 여동생 미란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영도 모든 걸 이해하고 승우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을 거예요. 하지만 20년 넘게 남편의 혼외자라고 믿으며 살아온 그 비참하고 원망스러운 나날들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강재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재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복수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정우성 역시 마침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조카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YL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거든요. 여왕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곳에 진짜 여왕이 돌아왔어요. 제인의 선언과 함께 47화는 막을 내립니다.